자, 지구촌 뉴스 이유정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구촌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탈레반이 15일 수도 카불을 장악한 뒤 첫 기자회견에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죠.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SNS를 활용해서 테러리스트 이미지를 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점령한 15일엔 60개가 넘는 트윗을 올렸고요. 16일엔 직접 시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이 탈레반을 환영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네. 20년 전엔 불경하다면서 전면 거부했던 언론 인터뷰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떠나는 걸 막기 위해 탈레반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가증 없이 공항에와 혼란을 일으켜 돌려보낸 것이라며 즉각 반박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테러리스트 집단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런 탈레반의 행동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위터의 경우엔 탈레반이 미국이 정한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서 차단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기준으론 탈레반이 오히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도 트위터의 사용 기준을 더 잘 지키는 셈이어서 트위터가 탈레반의 선전에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탈레반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미지 관리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믿기는 할까요? 네,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뉴욕타임스가 집계한 탈레반이나 친탈레반 SNS 계정 100개를 넘었는데요. 지난 9일 기준으로 탈레반 공식 페이지의 팔로워 수도 이전보다 120%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탈레반의 변화에 부정적입니다. 공항에는 나라를 떠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고요. 이슬람 여성복 부르카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르카 가격하고 탈레반하고 무슨 또 관련이 있는 거죠? 탈레반의 여성 인권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 집권 당시에 이슬람 샤리아법을 내세워서 아프간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엄격하게 제어했는데요. 이번엔 탈레반이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러자마자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총살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목까지 신체의 모든 부위를 가리는 이슬람 여성복인데요. 현재 여성들이 부르카를 급하게 찾으면서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또 탈레반의 카불 진군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인파가 카불 국제공항에 몰려든 모습도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몰려든 인파에 밀려 넘어지면서 밟히거나 눌리고 총격도 발생해서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탈레반이 집권한 15일 이후 카불 국제공항을 통해 빠져나간 인원은 8,000명 남짓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 탈레반에 비해 미 군용기로 탈출하던 임신부가 착륙 직후에 아기를 무사히 출산한 소식도 들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미 공군 수송기 C-17을 타고 탈출하던 한 만삭의 임신부가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 착륙한 직후 여자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여성은 비행 도중에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한데 비행 고도가 8,000m에 이르면서 기압이 떨어져 기내에선 위급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착륙하자마자 미 공군 의료진 투입된 가운데 수송기 화물칸에서 출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현재 산모 아기는 인근 의료시설로 옮겨졌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참 출산을 앞두고 탈출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하니 참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많이 심각해 보이고 그 부르카가 이제 한 10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장에 크게 한 장에 한 3, 4만 원 했던 게 3, 40만 원이 된 거겠네요. 그러면. 예. 심각하네요. 자, 또 뭐 다음 소식 가보죠. 네, 육각수 MC님은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형제 자매들인데 제 친남동생도 있죠. 예, 친남동생. 예.
저도 친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제 또래의 중국인 친구들한테 형제자매가 있는지 물어보면 하나같이 외동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일가구 일자녀 정책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예. 네, 1978년부터 가구당 자녀 한 명만 낳도록 해서 인구를 조절하던 중국이 지난 2015년엔 규제를 완화해서 가구당 2명의 자녀를 허용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부턴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 20일 열린 제13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 개정법은 부부가 자녀를 3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금과 교육, 주택 등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시행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허용된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부에 대한 벌금도 없애서 중국 정부의 출산 제한 정책이 사실상 폐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걸 보면은 중국도 저출산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고요. 한 여성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3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참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근데 이제 뭐 중국 상황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아기를 왜 못 낳냐? 아기 낳으면은 그 저 교육비라든지 자녀 키울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못 낳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아무튼 참 중국도 정책을 바꿨네요. 예. 자,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얼마 전 일본 시가현에 있는 문화재 보관시설에서 도난이 일어났는데요. 도둑은 유적에서 출토된 귀중한 문화재들이 보관된 이곳에서 다른 것을 훔쳤다고 합니다. 예? 문화재 시설에서 다른 걸 훔쳤다고요? 뭐 네. 뭡니까? 뭐 다른 값진 게 있었나 보죠? 그러면? 네, 사라진 건 다름 아닌 세면대에 부착됐던 수도꼭지 24개였습니다. 수도꼭지요? 네. 오, 그래요? 네, 도둑의 행동에는 사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구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해서 에어컨이나 TV, 컴퓨터 등 각종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예, 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로 전자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침체됐던 세계 경제 회복 조짐에 최근 구리의 수요도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재작년보다 수요가 1.5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도둑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이뤄진 수도꼭지를 노린 겁니다. 예. 일본 각지에선 이 사건 외에도 구리가 섞인 수도꼭지 도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수도꼭지를 훔쳐가려면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 물을 일단 중앙에서 잠그고 그걸 훔쳐가야 되지 않나요, 그게? 예. 아무튼 좀 수도꼭지까지 훔쳐간다는 게 참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이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이유정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